여러분들이 스토리와 모든 거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중개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넘버2, 그거보다 훨씬 더 쉽고 아름다운 요리 해보겠습니다. 보쌈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넘버3로 보쌈. 자, 재료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옆에 마누라는 좀 제가 갈아놓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스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제가 그때 했던 거만큼 간단하면서도 그거 이상의 맛을 낼 수 있는 거, 요걸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파입니다. 거의 집에 필수적으로 있는 거죠. 양파하고. 그러니까 단으로 사게 돼요. 단으로. 이거는 200g이고요. 단으로 살 때 대파 뿌리가 있습니다. 그 대파 뿌리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용을 좀 할게요. 그리고 생강은 이거 그냥 40g입니다. 40g. 생강 하나. 요거 2개만 있으면 돼요. 생강은 잔뜩 사갖고 얼려놨다가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물론 처음에 있어서 딱딱함이라기보다는 안에 수분들이 있는 것, 이 야채니까 이 수분이 얼었다 녹으면서 물렁물렁해지는데 그게 향이랑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생강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사놨다가 얼려놨다 쓰셔야 됩니다. 자, 삼겹살은 저는 근으로 해가지고 600g이에요. 한 근이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삼겹살처럼 돼 있죠. 저는 근데 삼겹살이 아니고 오겹살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 껍데기가 있는 버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껍데기가 있는데 이 껍데기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요거를 만들게요. 자, 삼겹살이랑 보쌈을 썰 때 뭐가 다른지, 일반적으로는요, 삼겹살은요, 지금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결을 썰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 나오는 거야. 짧게 가더라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게 돼요. 삼겹살은. 근데 보쌈은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짧게 이렇게 나가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구이용 삼겹살도 제가 느낄 때, 저는 고기를 뭐 사랑하진 않지만 고기를 제가 느끼는 데는 삼겹살도 이렇게 썰으면은 모양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삼겹살 모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사실상 제가 여기 한 군데만 썰어볼게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삼겹살의 단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맛은 저는 이게 더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써는 거는 자유롭게 하실 때 보쌈이나 삼겹살 구이로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거는 어차피 보쌈의 끝판왕이잖아요. 제가 2022년은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알려드리고 간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건데, 좀 재밌게 해보고 싶고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조금 더 말은 많지만 자세한 걸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물을 빼느냐, 뭐 핏물을 빼요 안 빼요, 뭐 구멍을 내서 부드럽게 해요, 껍데기 있는데 구멍을 내요, 아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 안 통해 하지도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해서 완벽한 소스까지. 소스가 뭐냐면은 여러분 무생채나 뭐 보쌈무, 보쌈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가 완전히 획기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까만 장갑은 앞으로 올해는 계속 끼겠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솔직히 말해서 까만 장갑이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꼈다는 게 아니고, 이 까만 장갑이라는 거 유튜브나 여러분들에게 대중적으로 이걸 알린 거는 솔직히 나야. 아부장 맞잖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꼭 끼고 하겠습니다. 마무리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조금 더 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주 절절 끓는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물을 절절 끓게끔 만들고 2리터예요 제가 약불에서 해도 상관없고,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양을 할 때는 약불에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양을 했을 때는 약불에서부터 시작하면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끓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럼 그 안에서 얘네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끓일 때 넣는 게, 사실상 이거는 저희는 국물을 위한 게 아니잖아. 만약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걸로 수육국밥까지 한 그릇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끓는 물을 2리터 준비하고, 자, 생강 넣어줍니다. 그냥 생강은 어차피 안 먹을 거예요. 향만 뽑을 거야. 요거 넣고, 대파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이 팥뿌리 하나. 이 팥뿌리가 없으면은 그냥 요런 거 그냥 한 덩어리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깝잖아. 이거는 완벽한 소스가 될 거예요. 자, 그 소스는 제가 대파다 되기 때문에 밑밥 까는 거예요. 파 넣고 생강 넣고 삼겹살 넣어줍니다. 그리고 겉에가 바로 하얗게 일어나죠. 아까 썰었던 한 조각도 그냥 넣을게요.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이 지금 불색이 보이시죠? 요걸로 하고, 얘는 물 2리터에서는 붓진 않아요. 절대 안 붙어요. 얘를 센 불로 빠글빠글 맞는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차피 오늘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뚜껑이 필요해요. 이 뚜껑을 닫는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업장에서도 이건 충분히 닫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다가 뭐 특별한 거 넣지 않을 거예요. 2가지만 넣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이거는 특별히 간이 배라는 거다기보다는 조금 뭐 배도 좋고 특별히 이거를 저을 필요는 없고요. 고기 위에다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이거는 마법의 백색가루예요. 이거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마법의 백색가루는 국물 쪽으로 해서 섞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완전히 2분의 1 테이블스푼 요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해주면 감칠맛의 풍미가 달라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번 버전에서. 근데 꼭 필요한 건 뭐냐, 요거예요. 뭐 소주 뭐 이런 거 정종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고 집에서 많이 쓰는 미림, 맛술. 얘는 잡내를 날려주세요, 이걸 넣으면은 뭐 더러운 냄새가 없어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얘는 단맛입니다, 단맛. 얘가 이걸 넣는다 그래서 보쌈이 아유 달아진다, 아유 뭐 이거 설탕을 탔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은은한 이 단맛이라는 게 느껴지게 된다고.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 둘, 3테이블스푼의 보쌈으로 약간의, 여러분들이 참 되게 원래 고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단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았을 때 주의점이 뭐냐면, 지금 센 불로 빠글빠글 끓이는 거 있죠, 그게 뚜껑을 닫게 되면 자동봉으로 아주 약하게 틀어도 센 불로 끓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고 실제로 그게 끓어요. 왜? 수증기가 안에 열이 밖으로 나가질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뭐다? 약불이에요, 약불. 중약불인데 바글보글보다 더 약하게, 바글보글보글 뭐 이런 느낌.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김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밑에서 어쨌든 끓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끓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처럼 막 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무슨 야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끄는 게 아니고, 뒤집어주면 좋은데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줄게요. 그러면은 사실 더 골고루 익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래갖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자, 타이머 맞추겠습니다. 오늘은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뚜껑 덮은 버전이에요. 처음부터 30분 끓일 거예요, 30분. 자, 30분 타이머가 울리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하면 타이머 일단 꺼주고, 바로 일단은 타이머를 15분을 맞춰줍니다. 15분. 자, 시작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뚜껑을 열어서 이걸 확인해 드릴게요. 저 진짜 9-9시간 하는 방송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셔도 물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끓는 거 보이시죠? 빠글빠글 끓잖아요. 불의 세기는 약불이에요, 약불. 약불이어도 뚜껑을 닫아놨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요, 충분히. 뚜껑 열고, 어우, 김 조심하시고. 와우, 일단은 너무 죽여주고, 국물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야. 이거는 당연히 돼지국밥을 한번 같이 이걸로 그것까지 할게요. 해야 될 것 같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고기를 잡고 한번 뒤집어줍니다.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미 고기가 잠겨있기 때문에 이 비터에 물이 그렇게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접어놓고 핏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빠지는 게 없어요. 뭐 지저분하거나, 국물에도 그런 게 없고요, 고기에는 당연히 그런 거 묻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뚜껑 닫고 이대로 그냥 준비를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었을 때는 어땠어요? 이 빨빨빨 끓는 게 쫙 가라앉았죠. 그랬다가 지금 뚜껑을 다시 덮으니까 이제 다시 끓으려고 그래요. 요게 바로 뚜껑의 힘이에요. 자, 고기에 냄새가 나나 안 나요? 여기 이거 궁금한 거 먼저 제가 5가지 정도 거기 월계수잎은 안 넣나요? 마늘 안 넣나요? 뭐 안 넣나요? 뭐 안 넣나요? 통후추 안 넣나요? 어쩌고. 아니, 고기가 신선하면은 맹물에 끓여도 맛있다고. 자꾸 뭔가 향으로 감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향을 입히고 더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향으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거는 고기가 신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 고기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별로야, 그런 데서 향으로 감추는 겁니다. 고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 향을 굳이 넣고 싶으면 향으로 입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확실히 알고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띠띠띠띠 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불을 바로 꺼줍니다. 바글바글 끓고 있지만 얘는 거의 물에 잠겨 있을 거예요. 물이 그렇게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 네, 위에 표면 정도는 위에 떠 있는데 한번 뒤집어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보쌈의 비밀은 지금 밝혀지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쫄깃쫄깃하게 탱글탱글하게 먹고 싶다, 그럼 지금 그냥 꺼내갖고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걸 느끼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한번 뒤집고 다시 뒤집어줍니다. 뭐 이거 중요한 작업은 아니지만 뒤집고 여기서 뜸을 15분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나는 되게 부드럽게 먹고 싶어. 그럼 여기서 뚜껑 닫고 30분을 익는 거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0, 15, 30. 그럼 마지막에 궁금한 게 뭘 거냐면은, 이거를 그러면 차가워졌을 때, 만약 내가 업장이야, 이걸로 끓인 거를 내일 팔고 싶어. 남을 수도 있잖아. 한 덩어리씩 삶을 수 없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냐, 그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굉장히 끝판왕이 되는 거죠. 저는 어느 정도 부드러운 걸 원하기 때문에 다시 타이머를 맞추고 20분쯤 드릴 거예요. 20분. 저는 좀 부드러우면서 지방, 이 비계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부드럽게 씹히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20분을 맞춰놓고, 양을 많이 해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양을 많이 해도 물이 끓는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만약에 10kg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다 팔았다, 그럼 뭐 나름대로 노빵 난 거예요. 자, 이대로 준비하고, 나름대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자, 볼 하나 준비하시고, 아까 전에 대파 있죠? 그 200g을 썰어놓은 거를 여기 넣습니다. 썰은 사이즈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5mm 정도 됩니다. 1cm의 반, 그 정도는 돼야지 대파가 덜 무르고 지금 당장 무치자마자 나가지 않아도
조금 있다가 먹어도 되게 맛있는 맛이 나요. 근데 이게 너무 얇게 탕파처럼 되면은 파가 씹는 맛이 없고 파가 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되게 죽죽해집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분말류는 거의 안 쓸 거예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근데 팍팍하게 먹을 거거든요. 설탕은 조금만 들어갈 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1티스푼 5ml 요건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 써. 설탕을 극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쓰다고. 두 번째 마법의 백살가루. 요거는 그 설탕의 양보다 반도 아니고 1티스푼만 넣어줍니다. 1티스푼 아니야 1티스푼이 아니라 4분의 1티스푼 4분의 1티스푼이니까 1.25ml 그냥 조금만 넣는다는 얘기죠. 액체류를 좀 넣어야 합니다. 고춧가루까지 분말은 끝입니다. 이거 당연히 환식용으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하나 빡빡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저처럼 2개 2테이블스푼의 고춧가루 넣어주고 이제부터는 간섭받을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로 해가지고 1테이블스푼을 툭 넣어줍니다. 두 번째 식초예요. 식초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산미하고 이런 게 입에 쫙 붙어버려요. 근데 오늘은 사과식초예요. 사과식초를 갖고 계시는 거. 사과식초가 없으면 그냥 일반 식초 사용하셔도 됩니다. 양조식초 같은 거. 저는 환만식초 보통 사용하지만 그렇기 되면은 이거의 3분의 2 정도로 계량하셔야 돼요. 2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식초를 1테이블스푼 넣을 거예요. 사과식초, 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상관없이 2분의 1 테이블스푼. 국간장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도 미림을 썼었잖아요. 그 보쌈 할 때. 그 미림으로 단맛 같은 걸 좀 더 내주는 거예요. 설탕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넣었던 거하고 기능이 좀 달라요. 1테이블스푼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비벼지면서 소스가 되는 효과 이런 것까지 같이 가는 거죠. 물엿은 업장하는 거니까 그냥 올리고당 넣겠습니다. 올리고당을 하나. 올리고당이나 물엿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게 아니고요. 고춧가루의 색깔을 너무 아름답게 해줍니다. 그래서 당류를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찹쌀풀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찹쌀풀 같은 거 김치할 때 많이 하는데 그런 류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요게 색깔이 진짜로 예뻐져요. 요걸 넣어야지 막 찐득해진다, 달콤하다 이게 아니고 색깔이 예뻐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테이블스푼 넣고 물엿을 사용하실 거면은 3테이블을 넣습니다. 마지막 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액젓, 까나리, 멸치 뭐 아무거나 사용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집에 이런 게 있다면 새우젓을 무조건 사용할 거고 새우젓을 2분의 1 테이블스푼에 넣을 겁니다. 요게 간장이랑 새우젓이 간을 하잖아요. 나머지 간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짜지 않고요. 이건 사실 조금 짭조름한 게 좋아요. 왜? 보쌈 자체가 싱거우니까. 저기에는 향과 풍미하는 거지 간이라는 거를 특별히 하진 않았잖아요. 자, 그리고 비벼줍니다. 이런 게 만약에 보쌈집이나 이런 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스토리와 모든 거에 승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게 있어야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걸 업장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이걸 숙성하라 아니야. 이거는 숙성을 하는 게 아니고 대파에서 나오는 그 씹는 맛 같은 거 그 향까지 같이 느끼면서 보쌈에다가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비볐으면 한 개를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나오는지 알겠죠? 파란 부분이랑 하얀 부분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맛있고요. 고기랑 싸먹으면 사람을 잡아요. 자, 이제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우는 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게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삶고 나면은 기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한 것도 있고요. 대략 로스가 40%예요. 그러니까 1kg를 삶아야 완성품이 600g이 나온다. 1kg 삶으면 한 근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디 가서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궁금할 수 있지, 당연히. 제가 이제 맛을 볼 건데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육 맛부터 볼게요. 이게 삼겹살결하고는 반대죠. 요런 모양이 나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덩어리예요. 밑에 살코기가 약간 있고 중간에 기름이 있으면서 살코기가 살짝 있고 이쪽으로 껍데기가 있으면서 기름이 있고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 거.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수육은 삼겹살처럼 막 바짝바짝 구워 기름을 빼면서 먹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름은 많이 빠졌지만 이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저는 20분을 했는데 젓가락이 여기 얹는 맛이야. 소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꿀팁을 알려드리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맛있게 삶았어도 저처럼 지금 처음에 맛있게 먹어도 맛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이걸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본 보람이 있어요. 앞에 부러졌네. 젓가락이 짝짝이게 됐어. 이걸 밖에다가 지금 내놓고 늦게 먹으면 여기가 겉에가 일단 말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기의 상온에 노출되니까. 그러면 식어. 1번 말르면서 맛이 없어진다. 2번
식으면서 기름이 굳는다. 그게 되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맛있게 만들고 맛있게 팔고 마지막 그러면서도 이거를 그 다음날도 맛있게 팔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 2가지 들으면서 1번 아까처럼 냄새가 날 수 있는 거는 냄새는 신선한 고기를 쓰면 절대 냄새가 나지 않는다. 2번 향을 감추냐 입히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3번 상온에서 오래 노출이 됐을 때 마르냐. 4번 그러면서 기름이 뜨냐 안 뜨냐. 5번 그럼 어떻게 먹느냐. 일단은 영업집이라는 가정하에는 보쌈은 진공포장기 무조건 있어야 돼. 족발집이랑 그거 없으면 그거 하면 안 되는 집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준비 자체가 안 된 거야. 뭘 이렇게 잘났다고. 진공포장기는 보쌈과 족발집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드라이함을 막아주는 첫 번째 완벽한 효과가 있고 냉장고에 냉장을 하든 냉동을 하든 그 다음날 어떻게 데우든 진공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 6번째 어떻게 데울 거냐. 1번 렌즈에다가 돌리면 됩니다. 대신 나눠서 돌려야 됩니다. 1분 아니면 2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2분 아니 다시 1분 이런 식으로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삶은지 내가 모르잖아. 얼마나 이 포션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썰어놓으면 때려주게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국밥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서 먹으면 돼. 집에서 할 수 있는 베스트 뭐다? 롤백 같은 거에다가 공기를 꽉 빼서 이렇게 약간 진공된 느낌으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냉동실 안 넣으셔도 돼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일주일 안에만 먹으면 돼요. 대신 렌즈에다가 잘 돌려가지고 렌즈에 돌릴 땐 뚜껑 꼭 덮고 수분이 촉촉하게 해서 먹어야 됩니다. 또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너무 어려운 얘기들만 자꾸 하니까 뭐 원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뭐 가겠습니다. 마지막 돼지고기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국내산을 쓰는 게 단가가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칠레산 아싸 아그로슈퍼 이런 거 쓰면은 되게 비슷하고 오히려 더 좋아요. 저는 그거 훨씬 좋아합니다. 보쌈 비계가 많아야 맛있습니다. 마지막 꿀팁 6번째. 평양냉면집에서 뭔가 제육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대로 하셔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내려놓고 굳히면 돼. 굳혀서 안 데우고 그냥 쓰면 됩니다. 그게 평양냉면집이고 뭐 하는 집이고 그래서 나오는 어떤 차가운 제육 이런 거예요. 보쌈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지 환상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몫일 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중해갖고 이렇게 안고 끝낼게요. 진짜 맛있어.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 같이 목천 해물화 짬뽕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지금 7개 생겼지만 일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이거 가맹하고 싶으시거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이 고정 댓글이나 이런 데 있는 저희 팀장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있죠? 거기 들어가서 정보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최고의 제 인생 짬뽕이니까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2번째 국밥킹 이 국밥 왕으로서 제가 국밥의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첫 번째 소비자도 그렇고 가맹점주도 그렇고 아주 합리적인 코스트를 자랑하는 국밥이 15종 개발돼 있고요. 당연히 현재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두 번째는 후드 설치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일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갔다가 돈만 챙기시면 돼요. 세 번째 정말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양과 맛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샘플 같은 거 궁금하시면은 밑에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거기서 샘플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아 이거다 싶으시면 제가 진짜 합리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 창업 비용 자체가 너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하실 수 있게끔 준비 잘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샘플도 주문하시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정보나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설명 잘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물화 짬뽕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떼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